짧게 얘기하는 건 들키지 않고 내가 서울말을 쓸 수 있다. 근데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방 티가 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투리 교정 6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죠. 그동안 사투리 교정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까지 여러분들께서 사투리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참 많으셔서 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교육하면서 익힌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실전 팁들을 전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물선 억양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3가지 포인트예요. 사투리 교정의 3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조음기관. 우리가 사투리를 교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항상 조음기관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조음기관, 발음을 주관하는 기관이겠죠. 이중모음들, 그리고 받침 발음들. 제가 사투리 교정 1탄에서부터 5탄까지 중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투리 교정에 대한 부분들 원고로 연습하시거나 일상 언어에서 연습하기 전에 먼저 항상 조음기관을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뭔가 가, 갸, 거 이렇게 발음 교정, 발성 교정을 통해서도 해도 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제목이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는 목소리의 비밀이죠. 그러면 이 안에는 받침 발음이나 이중모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힘을 주면서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는 목소리의 비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음기관을 유연하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적인 부분을 유연하게 풀어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기 전에는, 목소리 교정하기 전에는 조음기관들을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투리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결국은 원고를 읽는 데 있어서 사투리를 교정하기보다 일상 언어에서 사투리를 교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언어들을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쓰셔야 합니다. 즉 문장을 좀 간결하게 쓰세요. 제가 이렇게 사투리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수강생분께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세요. 짧게 얘기하는 건 들키지 않고 내가 서울말을 쓸 수 있다. 근데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방 티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문장을 길게 이야기를 한다. 즉 오랜 대화, 조금 깊은 대화를 했을 때도 사투리가 묻어나오지 않게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말 자체를 글말이 아닌 입말로 바꿔서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거 좀 주세요, 저 이거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다 짧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사투리가 좀 교정됐다 치더라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순간 지키려고 하던 억양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조금 쪼개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사투리 교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말을 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투리 교정하시려면 발음이나 억양도 신경 쓰셔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상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원고 낭독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투리 교정을 하려면 발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양도 필요하죠. 그런데 원고를 낭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일상 회화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잘게 쪼개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탄에서 5탄까지 우리가 6탄이니까요. 그동안의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알려드렸던 사투리 억양의 포물선 억양을 조금 입혀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얘기 안 했죠. 자, 세 번째 얘기 안 했어요. 세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투리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사투리를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의 이미지를 입히는 거. 그게 아마 여러분 5탄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억양을 입힐 텐데 어떤 부분에 입히느냐? 어색한 일반적인 문어체에 입히는, 원고에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 대본에 우리의 표준어 억양, 포물선 억양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말의 마지막 어미 처리에서만 올라가는 억양을 쓰자고 했는데 결국은 표준어 억양은 약간 이렇게 포물선의 느낌을 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억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는 목소리의 비밀이라는 책 보시면요. 제가 원고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96페이지에 영화 좋아해줘의 이미연이 되어보기라는 이 연기 대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볼 부분은 뭐냐? 이 연기 대본에서 감정을 넣는 게 아니라요. 내가 표준어만 입힐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색하거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연기 대본이 일상 언어와 아주 근접하기 때문에 여러분 표준 그 억양을 입히기 위해 포물선 억양만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이 안 오는 분들은요. 저와 같이 손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한 줄씩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 주인공 캐릭터 어때? 여자 주인공 캐릭터 어때? 장 PD도 이제 연기가 좀 되네. 장 PD도 이제 연기가 좀 되네. 오, 그래서 김우빈 쪽 연락 왔어? 그래서 김우빈 쪽 연락 왔어? 답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말에 이메일로 PPL 리스트는 잘도 보냈더라? 잘도 보냈더라? 격떨어지게 광고부터 잡아오니? 지금 그거 할 때야? 자긴 드라마판이 만만해 보이나 봐? 낯설했니? 노진우가 싫다고 그랬다고? 내가 노진우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한 거 뭘로 들은 거니?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노진우가 깠다는 말을 듣게 하는 거야? 대본 힘없다는 오해만 받잖아. 됐고 다른 배우로 가. 하기 싫다는 애를 앉혀놓으면 작품이 좋아지겠니? 나 그렇게 일한 적 없어. 아니, 내가 쓰고 여주인공 송혜교 잡았고 제작사 내공 있는데 와, 정말 난 이해가 안 되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처음엔 물론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인 억양의 부분, 물론 중간중간에 튀는 억양의 부분이 있을 테지만 어쨌거나 이 억양 자체가 포물선의 안정감 있는 억양의 부분들로 이어져야만 표준어에 가깝게 들리고 표준어 억양에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여러분 표준어 억양은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발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한 톤과 억양, 그 다음에 표현력,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감을 조금만 익혀도 표준어를 쉽게 익힐 수가 있고 쉽게 접근해서 배워보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중국에서 오신 우리 또 이북 사투리를 쓰는 분께서 사투리 교정 수업을 들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강한 억양 같은 경우 표준어 억양을 붙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너무나 성실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처음에 인사할 때부터 수업 중간중간에 사담을 나누는 순간까지 표준어 억양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이걸 고치겠다라는 의지가 강할 때 이 부분들이 내 것이 되면서 나에게 맞는 옷으로 입혀지는구나. 지금은 약간 여러분이 입었을 때 옷이 좀 짧고 옷이 좀 길고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수선해서 잘 맞게 입는 것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사투리 교정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